2019년 3월 11일 버닝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정준영 단톡방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해당 단톡방에서 정준영이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수차례 유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피해 여성이 무려 10명도 넘는다는 내용이었죠. 정준영의 범죄를 보고 아이고 저럴 줄 알았네, 천하의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있었다면 그를 위해 시간과 애정과 돈과 피땀 눈물을 쏟았던 일명 덕질하던 팬들도 있었죠. 나의 태양, 나의 우주가 무너지는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팬이었다. 아니, 성덕이었다. 그때 나는 미쳤었다. 법원이 조금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범죄자가 되었다. 나는 실패한 덕후가 되었다. 잘 가라, 나쁜.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며 엄청난 관심을 받았던 영화 성덕은 성공한 덕후가 아니라 실패한 덕후들의 인터뷰를 모아놓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자신들이 사랑을 쏟았던 대상에게 음주운전,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일들로 실망을 하고 그 갈 곳 잃은 마음들이 영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이 작품을 만든 작가이자 영화감독 오세연 감독님은 중학생 때부터 정준영의 극성 팬이었다고 합니다. 어찌나 좋아했던지 그의 눈에 띄기 위해 한복을 입고 팬미팅을 가기도 하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쫓아다니곤 했다고 해요. 그녀의 덕심은 팬카페에서도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정준영에게 자신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고요. 정준영의 팬으로서 방송에 출연한 적도 있었죠. 그랬기에 단톡방 사건이 터졌을 때 그녀가 겪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없이 주기만 해도 행복했는데 그 무해한 작은 행복조차 누릴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도대체 정준영에게 있어 팬의 존재는 무엇이었나라는 생각에서부터 분노와 슬픔, 민망함,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사랑했다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까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감정이 오세연 감독으로 하여금 영화 성덕을 탄생시키게 했던 것이죠. 저는 이 성덕이라는 영화를 책보다 먼저 접했어요. 먼저 영화를 보고 너무 재밌다,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 영화를 찍는 과정이 책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주문을 했죠. 그래서 저는 초판 1세 여기 딱 감독님 사인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기 전에는 이 망한 덕질의 이야기가 소재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담으려고 하는 거지? 관객들에게 어떻게 교조적이지 않고 자기 방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녀의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했어요. 게다가 감독님의 나이가 굉장히 어리신 거예요. 1999년도생이시거든요. 20대 초중반이신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약간 뭔가 편견이 있을 법한 소재를 잘 다뤄낼 수 있을까? 그녀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솔직히 소재빨이 아닐까라는 편협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부러운 것도 있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마음 놓고 표현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것을 결국 영화로서 승화시키고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러웠었죠. 저는 어렸을 때 그 흔한 덕질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때는 god가 인기가 많았는데 god를 딱히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 빠져가지고 좋아한 적은 없었어요. 저는 뭐 그런 청소년기 때 겪을 수 있는 조건 없는 사랑의 감정과 그 시대만이 가지고 있는 정서, 대중문화에 대한 추억을 향유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게 사실은 일종의 컴플렉스 같이 있거든요. 지금도 god 얘기만 나오면 나만 왕따 같아, 나만 배제됐어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성덕이라는 영화를 볼 때 조금은 다친 마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를 보고 이게 웬일이야? 단순히 내 체해가 타락해버려서 너무 슬프고 화가 나 라는 1차원적인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자기 성장의 발판,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인 이슈에까지 확장을 해서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서사의 확장성을 보면서 너무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전혀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려는 듯한 제스처도 전혀 없었고 설득을 하기 위해 되게 인위적인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뭔가 자신의 감정들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
진정성이 되게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영화 되게 좋아한다라고 하면 제가 다 추천하고 다녔어요. 물론 제가 영화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나 안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감독이 가지고 있는 솔직함과 내면적인 단단함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찐팬이 되었죠. 영화를 보고 나서 책까지 구매를 하게 되었던 거죠. 이 책은 영화를 촬영하면서 썼던 기획서부터 감정의 변화를 담은 일기 형식의 글, 그리고 인터뷰 내용들, 관객들과의 대화에서 차마 다 나누지 못했던 대답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특히 인터뷰 내용은요, 제가 영화에서 그 인터뷰를 직접 하셨던 분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네 옷인데 네 그때 잘생겼으면 다야? 뭔가 일상이 확 붕괴되는 느낌? 팬들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서신만 잘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돈 아깝다. 그 잔시킨 하나 값이지. 고생 많았고 볼은 달게 받아라. 그러다 보니까 읽으면서 너무 생생하고 또 재밌고 내용 하나하나에 애정이 실리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이분이 민경님이시구나. 아, 여기 혜영님 엄청 그때 카리스마 있었지. 막 이런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니까 막 웃음도 나고 괜히 저 혼자 막 내적 친밀감이 엄청 높아지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덕질이라는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가능성 없는 일에 매달리는 거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오히려 덕질을 한다? 뭔가를 미치도록 좋아한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부럽고, 또 오히려 제가 그런 시절이 없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느낌마저 들었어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게 그 오세연 감독님의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나고 보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좋아했던 마음, 그 과정이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엄청 많이 위로가 됐거든요. 사실 이 망한 덕질이라는 게 확장을 해보면 연인 간에도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잖아요. 내 애인이 내 세상이 되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해지고, 그런데 그런 연애 관계가 끝을 향하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결과적으로 그런 관계가 끝났을 때 상대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했던 내 자신을 미워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세영 감독님 어머니께서 해주신 그런 말씀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어떤 깨달음을 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영화와 책 모두 여러분이 접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순서를 정한다 하면 일단 영화를 먼저 보셔야 돼요. 영화는 반드시 보시고 그 다음에 책을 읽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바로 감독님의 성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성덕일지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재밌게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